뉴욕 일원 한인 커뮤니티 유지들이 영김 연방하원의원의 재선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홈리스에 의해 피살된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리 씨의 유족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부 감염증이 뉴욕시에서 2건 발생했습니다. 혼잡 통행료가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뉴저지주가 뉴요커의 뉴저지 이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커뮤니티 유지들이 영김 연방하원의원의 재선을 축하하고 그의 정계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기철 전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부의장과 박호성 전 뉴욕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13일 본방송 한상기 대표 자택에서 영김 의원 재선과 지난 2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방의회 입성 3년 만에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한미관계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영내 외교 문제를 다루는 중추적인 인물로 떠올라 주류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한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마이클 맥콜 연방하원외교위원장에게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때 연방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합동연설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께 직접 초청장을 드리고 흔쾌히 또 초청을 받아주셨고 오셔가지고 워싱턴 데클레이션 하시면서 또 뉴클리어 그 코퍼레이션 컨버세이션 하는 그 그룹까지 만들고 가셨고 요번에 오셨을 때 100여 명 이상이 되는 경제 사절단까지 함께 모시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경제 사절 대표단의 책임자이신 그 키라 뭐 여러 그 대표단들이 와셨는데 의회에 오셔서 저와 대담을 하시면서 많은 그 MOU도 책정을 하고 가실 거고 경제 쪽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정계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합동적으로 잘 그 조화를 잘 이뤄서 이제는 정말 한국이 여러 그 강국에 못지않게 우뚝 서서 정상으로 정상 대 정상으로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이겠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느꼈고 저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등의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뭐 미주 그 이산가족 상봉안이라든지 북한 인권 법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일을 다루게 되는 큰미리에 제가 위원장이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된 것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 특히 뉴욕에 계시는 분들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허심탄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잘 알게 되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또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텃밭에서 지난 2018년 첫 도전에서 석패했으나 한국인의 근성으로 재도전했고 상당한 표차로 공화당원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실시된 재선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더 큰 표차로 재선에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초당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대리만족하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그분들에게 제가 최선의 일을 잘해서 능력을 받는 영김 의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저는 잘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디 계시던 어느 곳에서 있던 저희들의 일을 잘 관심 있게 봐줘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을 팔로우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한다 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팔로우하고 리트윗하고 리포스트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에게 응원을 해 주실 때 저희들이 힘이 더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날 참석자들과 일일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주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홈리스에 의해 피살된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리 씨의 유족들이 뉴욕 경찰들의 늑장 대처 등을 이유로 뉴욕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나리 씨의 유족들은 지난 12일 뉴욕주 뉴욕 카운티 법원에 뉴욕시와 뉴욕시 경찰 10명을 상대로 경찰의 늑장 대처가 유나리 씨를 사망으로 내몰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소송장에서 지난해 2월 13일 새벽 4시 22분쯤 유나리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 2명 이상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3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문이 잠겼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벽 5시 30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했지만 유나리 씨는 이미 욕실에서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해 비명소리를 직접 들으면서도 1시간여 동안 내부로 진입하지 못해 결국 숨지고 말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들은 뉴욕시 등을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90일 이전에 소송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5월 13일 이전 소송 의사를 밝혔으나 뉴욕시는 적절한 배상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유나리 씨 아파트 바로 앞 사라디 루즈벨트 공원에서 지난 2021년에도 흉기 피살 사건이 발생했고 제5경찰서가 불과 3블록 거리에 있지만 제대로 순찰을 하지 않아 이 지역이 우범지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족 중 한 명이 지난 3월 27일 뉴욕 카운티 상속법원으로부터 상속 집행인 지정을 받았고 이 상속 집행인이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피부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CD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전에 발견된 적이 없는 새 피부 감염증이 뉴욕시에서 2건 발생됐으며 더 많은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피부 감염증은 백선증으로 알려졌으며 몸 전체에 가려움증과 붉은 발진을 일으킵니다. 뉴욕시에서 발견된 사례에 따르면 환자들은 목과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의 피부 발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이 피부 감염증이 일반적인 치료법에는 반응하지 않았다며 약물 내성을 지닌 것으로 추정돼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행히 뉴욕시에서 발견된 2 환자는 모두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현재는 호전된 상태지만 이들 중 한 명은 해외여행 등의 기록이 없어 미국 내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CDC는 경고했습니다. 이어 새 피부 감염증이 아직 미국 내에 만연한 것은 아니지만 피부 접촉을 통해 쉽게 퍼질 수 있고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증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을 찾을 것을 CDC는 권고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중 맨해튼 혼잡 통행료 징수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뉴저지주가 뉴요커에 뉴저지 이주를 촉구하는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뉴욕시 사업체 및 거주자들의 뉴저지주 이주를 촉구하는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캐시 호컬 주지사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들이 이미 교량 및 터널 통행료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단체인 선택 뉴저지는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연대해 오늘부터 뉴저지주의 맨해튼 진출입도로에 대형 전광판을 동원해 혼잡 통행료 징수 반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는 뉴욕시 통행을 위해 혼잡세를 낼 것이냐, 차라리 뉴욕시를 탈출해서 뉴저지로 이주하라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광판도 교통 혼잡이 덜하고 혼잡 통행료도 내지 않는 뉴저지로 이주하라는 문구를 담고 있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2019년부터 잠시 중단했던 무료 청소년 수영교실을 오는 6월부터 재개합니다. 뉴욕시는 작년 인명구조원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과 달리
올 여름에는 소규모로 무료 수영교실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영교실은 브롱스의 크로토나 수영장, 브루클린의 레드훅 수영장, 맨해튼의 해밀턴 PC파크, 퀸즈의 리버티 수영장과 피셔 수영장, 스태튼 아일랜드의 라이언스 수영장 총 6곳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6살에서 17살 학생들로 1000개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참가 여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무료 수영교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인명구조원 인력 확보에도 더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영교실 신청은 뉴욕시 공원국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수영장 개장일은 6월 29일, 무료 수영교실 추첨은 6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 영령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미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최로 14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된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준하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발전도 가능했다며 이를 매년 기념하는 행사에 한인 차세대들도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스도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추도사를 대독했고 이상호 뉴욕 총영사관 부총영사, 뉴욕교 협회장 이준성 목사, 대뉴욕지구 호남향후의 신단우 회장 등의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고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아니 되기에 저희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오늘 이렇게 잊지 않고 기념식을 해마다 저희들은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며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했던 시민들을 군대가 투입돼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학살 사건으로 당시 군부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며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으나 외신을 통해 광주의 참상이 알려지게 되면서 민주화운동의 뿌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1997년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한국 시인들의 신앙송회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맨해튼 키네기홀 젠캐롤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신앙송 콘서트가 세계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시가 흐르는 서울 단장 김기진 시인이 지난 8일 본사를 방문해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 문학의 우수성과 한국 현대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낭송할 것이 아니라 카네기에서도 낭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네기에다가 이메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카네기라는 데가 굉장히 좀 힘든 곳이더라고요. 이메일 받고 뭐 몇 달 만에 답을 주고 해서 2년 만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시를 많이 접하면서도 이게 시가 아닌 줄 알고 있고 시가 어떤 역할을 한지를 몰라요. 시는 자기 마음의 일기장이고 나기를 성찰시키고 자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식을 많이 쌓았더라도 죽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지만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건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대손손 전해지는 것이죠. 김기진 시인은 아름다운 시가 곳곳에 넘쳐나고 신앙송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 인류 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를 쓰고 시를 낭송할 것이라며 이번 신앙송회에서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20여 명의 시인이 무대에 올라 자작시와 기존의 유명 시들을 낭송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 낭송회를 위해 단순히 무대 위에 서서 시를 낭송만 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연출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하는 시 낭송인 만큼 특별하게 좀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감정이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가 하듯이 감독이 연출을 시켰고 또 좀 무대에서 보통은 나가서 한번 딱 서가지고 고정된 장소에서 낭송을 했는데 사람이 조금 움직이면서 낭송을 하고 그다음에 전부가 한복을 입게 했습니다. 한복도 함께 선보이게 되는 이번 신앙송회는 무료로 개최되며
20일 당일 카네기홀 젠캐롤 앞에서 입장권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20일 본 공연을 마친 후 이어 21일 일요일 오후 8시 뉴저지 한인 루터교회에서도 재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 기술혁신 중심지 20곳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첨단 테크허브 20곳 선정과 관련해 1차로 기획 단계에서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후보 지역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절반인 최대 10곳을 허브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입해 테크허브 20곳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미 연방의회의 예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테크허브에 선정되려면 인공지능, 로보트, 생명공학, 자연재해 예방, 사이버 보안 등 상무부가 선정한 첨단 기술 중 한 개를 선택해 이를 연구하는 학교와 기업체를 각각 참여시켜야 합니다. 연방상무부는 올 하반기까지 10개 허브를 선정해 1차 기획 단계에서 각각 1,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본격 조성하는 단계에서 5천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를 제고합니다. 또 올해 5억 달러 지원에 이어 내년에는 4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어서 미 전역에서 테크허브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영주권 문호 적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음 달 문호도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직 영주권 승인 일자는 지난달에 2022년 6월 1일로 후퇴한 뒤 이달에도 동결됐고 접수일도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은 지난 4월까지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정도 후퇴한 것입니다. 또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은 물론 석사학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민 2순위도 2022년 2월 15일로 동결됐습니다. 가족이민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 대상인 1순위도 2014년 12월 15일로 멈췄습니다. 또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2순위 A는 2020년 9월 8일,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 2순위 B도 2015년 9월 22일로 동결됐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장기 호황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이 10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사상 최대의 부의 대물림, 부자들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준 통계를 인용 미각의 총자산이 1989년 38조 달러에서 2022년 140조 달러로 3.5배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1946년부터 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이 100조 달러에 달하며 이 중 84조 달러는 2045년까지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에 상속되고 나머지 16조 달러는 그 이후 10년간 상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2055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전해주는 자산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전 자산 대부분이 부유층의 자산으로 부의 대물림, 즉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1983년 이후 미국 집값이 6배 상승한 데다 미국 주식시장은 약 3.8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기간 물가 상승률은 약 3배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상승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순자산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미국 가계 총자산의 90%는 상위 10%가 가지고 있고 하위 50%의 자산은 전체의 8%에 불과하므로 자산의 상속 등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한 기반 위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눈에 띌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산업 원자재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고 경영자들이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이틀간의 회의 분위기에 대해 슈퍼 호황이라고 진단했으며 미국이 매우 중대한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돌입했고 제조업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의 정부의 전례 없는 지원이 올해 2분기부터 미국 경기를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최고 경영자들은 미국 경제를 침체 없는 고공성장으로 진단했고 자금 흐름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과 트럭, 철도 등 주요 운송업체의 주가는
경기 둔화와 침체 우려 속에 최근 6개월간 시장의 평균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이 지난해 32억 달러에서 올해 5월 현재 25억 달러로 22%가 급감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이 5월 기준 25억 달러며 이는 지난해 32억 달러에서 7억 달러 감소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지난해 독자적인 SNS 트루스 소셜 런칭에 7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트루스 소셜의 가치는 1억 8천만 달러로 약 4분의 1토막이 났다고 포브스지는 추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중 트럼프 타워 등 뉴욕 부동산이 7억 2천만 달러, 마라라고 등 골프장과 리조트가 7억 3천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트루스 소셜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욕주에서만 8만 400여 명이 숨졌으며 미 전역에서 112만 7천여 명이 숨졌다고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 골퍼 고진영이 어제 뉴저지주에서 열린 LPGA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 연장전 끝에 역전승에 15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인 골퍼 김시우가 어제 텍사스주 캐니니에서 열린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78세 중국계 남성 존 상완 렁 씨가 스파이 행위를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미국 정부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의 자녀를 둔 37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정됩니다. 맨해튼 45스트리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인근 객실 1000개의 루즈벨트 호텔이 난민센터로 지정됐으며 브루클린의 한 초등학교도 임시 수용소로 개조되는 등 뉴욕시가 난민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제너럴 모터스, BMW 등 12개 자동차 생산업체에 18년간 납품된 미국 ARC 제조 에어백에 결함이 드러나 연방정부가 리콜을 촉구했습니다. 월레터브 조사 결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소도시는 유타주 워싱턴시며 상위 10개 도시에 유타주 도시가 5개가 포함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로 다소 큰 일교차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7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돼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퀸즈 한인회와 상봉회의소가 오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 개선 및 사업자금 마련에 대한 무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관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업자 신용등급 향상 전략, 사업자금 확보,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 비즈니스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5월 11일 목요일부터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1. 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3.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출마 자격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오는 22일 월요일 한인회관 건축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하버 링크스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한인회관 건축의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한인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취지로 열리는 골프대회인 만큼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참석 신청과 문의는 646-210-491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공연되는 한국 신앙송 콘서트가 오는 5월 20일 오후 4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인들이 한복을 입고 자작시와 기존 유명 시인들의 시를 새로운 연출과 함께 선보입니다. 본 신앙송 콘서트는 무료로 개최되며 행사 당일 카네기홀 젠캐롤 앞에서 입장권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일요일 오후 8시 뉴저지 한인 루터교회에서도 재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